종교 영화 단골 등장 동물 존재와 의미에 대해 사회에 걸쳐 소개해드린다. 종교와 신화가 어우러져 창조한 수많은 동물들의 존재는 인간의 무한대의 상상력을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사례다. 신화학자 진 쿠퍼가 역설한 것처럼 종교, 인간과 그리고 동물과의 관계는 유사 이래 오랜 동안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는 종교 역사의 출발점과 궤적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종교 혹은 신화를 소재로 한 영화 속에서 묘사되고 있는 다양한 동물의 존재와 의미를 정리해본다. 사회 중 두 번째. 11. 메두사, 지혜의 여신 아테나와 미모 대결 벌이다 응징받아. 서구 신화에서 고르고는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삼자매를 지칭하는 용어. 강한 여자 스테노, 먼 곳까지 날 수 있는 에우리알레, 그리고 여왕 메두사가 바로 그들. 뱀과 같은 머리카락, 산돼지 같은 강한 이빨, 노쇠로 된 손마디, 날 수 있는 황금 날개 등이 신체 특징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섬광을 날릴 수 있는 눈으로 이들 자매와 눈이 마주친 이들은 곧바로 돌로 변해버린다. 자매 중 제일 유명세를 얻고 있는 이가 바로 메두사. 리비아의 미모의 처녀였는데 지혜의 여신 아테나와 미모 경쟁을 벌이다 괘씸죄에 걸려 머리카락이 뱀 모양으로 변하고 그녀를 본 사람들은 모두 돌로 변해버리는 징벌을 받는다. 제우스 아들 페르세우스는 그녀의 잠든 틈을 타서 목을 베어버렸다고 한다. 고르고는 그리스어 강하다, 굳세다라는 뜻. 1970년대 기승을 부린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성적 파워를 드러내기 위해 고르곤 자매를 자주 활용했다. 그리스 신들이 공존하는 현대도시. 바다신 포세이돈과의 사이에 태어난 뱀이가신 17세 퍼시 잭슨 로건. 레몬의 모험담을 담은 것이 퍼시 잭슨과 번개도둑. 퍼시는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의 번개가 사라지는 사건으로 인해 인간 세계에서 신들의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것을 감지한다. 이에 전쟁을 막기 위한 여정에 나선다. 그의 행보를 막는 존재로 괴물 히드라, 미노타우로스 등과 살인마 메두사우마 서먼가 등장하고 있다. 리차드 버튼 주연의 메두사에서는 자신이 악마, 후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여객기를 추락시키는 등 악행을 벌인다. 12. 미드가르드 서펀트, 바다 괴물의 원형. 북유럽에서 전래되고 있는 게르만 신들 가운데 로키는 교활하고 변덕스러운 거짓말쟁이이며 악의 화신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는 존재. 로키는 여성 식인귀와 관계를 맺은 뒤 늑대 펠리르와 바다뱀인 요르문간드르를 얻게 된다. 이 두 생명체는 장차 신들이 소유한 대륙을 점령할 것이라는 예시를 받게 된다. 이에 요르문간드르는 신들에 의해 바다로 던져지게 된다. 요르문간드르는 죽지 않고 거대한 생물체로 성장해서 바다를 뜨거운 온수로 만들고 독한 구름을 만들어 하늘과 땅으로 전파시킨다. 지구 전체를 뒤덮을 만큼 거대한 생물체로 성장한 요르문간드르는 마침내 미드가르드 서펀트라는 별칭을 듣게 된다. 북유럽 신화에서는 사람들끼리 이전 투구가 벌어지는 속세의 세상에 대해 미드가르드라고 지칭하고 있다. 패클락 맥코넬이 공동 연출로 선보인 미드가르드 서펀트 2007는 영화 강의 판타지. 영화 속에서 꿈에 그리던 여성을 만나 그녀의 행적을 추격하면서 환상적인 모험을 겪게 된다는 내용. 바다 괴물의 원형으로 대접받고 있는 신화 속 괴물이 로맨틱 코미디 제목으로 차용된 것이다. 1972년 6월 간행된 마블 코믹스 200호에 이어 1987년 6월 발간된 만화 잡지 마블 코믹스 380호에서는 각각 도르와 미드가르드, 서펀트가 대결을 펼치는 것을 커버로 장식할 정도로 만화 소재로 자주 차용되고 있다. 코믹 만화 속에서는 바닷속에서 치명적인 도끼를 내뿜는 독충으로 묘사되고 있다. 13. 바수키, 우주의 뱀. 인도 설화에서 바다가 소용돌이치거나 휘젓는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는 징조나 수단으로 받아들였다. 태초에 대홍수가 발생해 세상이 온통 파괴된다. 이에 신들과 고대 인도의 귀신인 아수라는 소용돌이치는 물살, 주변에 거대한 뱀인 바수키를 묶어서 양쪽으로 끌어당겨 큰 바다를 휘저었다고 한다. 조물주들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아수라를 협력자로 끌어들여 바수키를 활용해 바다 물살을 세차게 소용돌이치게 만든 것은 바로 새로운 창조의 기운을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됐다. 마침내 거대한 바다는 흡사급류처럼 빠른 소용돌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서 진기한 보물들이
땅으로 솟구쳐 올라와 마침내 인간과 요정 등이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는 것이다. 파리김해 박물관에 전시된 인도 세밀화 우유의 바다를 휘젓는 과정에서는 신과 아수라가 힘을 합쳐서 바닷속에 있는 바수키의 몸을 당겨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광경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인도 카스투리 라자 감독은 자국에서 전래된 설화를 종교적 주제를 가미시킨 바수키 1997을 공개한 바 있다. 14. 바실리스크, 수탉의 머리와 뱀 몸통의 괴물. 머리, 발톱, 날개, 벼 등은 수탉, 몸통과 꼬리는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괴물. 기괴한 모습만큼이나 악행을 자행해 악명 높은 존재로 유명하다. 바실리스크는 그리스어로 작은 왕이라는 뜻이다. 머리에 흡사왕관을 연상시키는 벽과 다른 뱀들이 접근하기를 꺼려해 뱀의 왕이라는 별칭도 듣고 있다. 바실리스크가 나타나면 주변이 사막으로 변할 정도로 맹독성을 퍼뜨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마 시인 겸 작가 플리니우스는 바실리스크가 시선이 닿으면 날아가는 새도 불에 타서 죽을 정도이며 숨을 내쉬면 주변의 모든 나무들이 말라 죽어버린다. 바위를 스치면 쪼개질 정도이다며 듣기만 해도 섬뜩한 설명을 해준 바 있다. 바실리스크가 시선을 보내는 대상, 접촉하는 것, 품어내는 냄새에 맞은 사물 등은 모두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괴력을 떨치고 있다. 하지만 영웅 헤라클레스도 발 뒤꿈치에 있는 아킬레스가 취약점이듯 공포스러운 바실리스크를 무력화시키는 천적이 있다. 족제비가 1순위다. 족제비는 바실리스크가 죽을 때까지 무한대로 공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수탉이 낳은 기형적인 알을 뱀이 품어서 출생한 것이 바실리스크의 탄생 일화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탉에 대한 반감이 크며 수탉이 우는 소리를 들어도 죽는다. 두 번째 치명적 약점은 거울을 비추면 곧바로 죽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애니메이션 장르에서는 쇼군을 모시고 있는 검객이 막강한 검술 실력을 갖추고 적군을 제압해 가는 과정을 다룬 바실리스크 2005, 바실리스크, 더 비기닝 2006 등이 공개된 바 있다. 스테판 퍼스트 감독의 바실리스크, 뱀의 왕 2006은 일식 때 돌에서 깨어난 괴물 바실리스크가 횡포를 부리지만 용감한 여성이 등장해 그를 제압한다는 액션 호러물을 보여주었다. 15. 박쥐, 암흑과 사탄의 흔적을 품고 있는 새. 범죄와 부패, 탐욕으로 얼룩진 고담신유 욕심. 불량배가 강도 질한 뒤 훔친 금품을 나누려는 순간 검은 그림자가 이들을 제압하고 바람처럼 사라진다. 다음날 신문톱 기사는 영웅 배트맨의 이야기로 채워진다. 어린 시절 눈앞에서 악당에게 부모를 잃은 아픔을 갖고 있는 브루스 웨인. 청년으로 성장해서 낮에는 신문기자로, 밤에는 도시 질서를 파괴시키는 어둠의 존재를 응징해 나가는 박쥐 사나이가 된다. 태양을 마주하는 밝은 영웅이 슈퍼맨이라면 정체를 숨기고 부모 원수들을 응징해 나가는 음울한 존재가 바로 박쥐 사나이인 배트맨이다. 기독교에서 박쥐는 매우 영리한 긍정적인 존재 못지않게 암흑의 왕 사탄의 새 등으로 혹평을 당하고 있는 대상이다. 송강호 주연의 박쥐에서는 정체불명의 피를 수혈받아 뱀파이어가 된 가톨릭 신부가 정염의 노예가 되어 친구의 아내와 불륜을 맺다. 결국 뜨거운 태양빛을 받고 한 줌의 재로 변한다. 1930년대부터 할리우드 공포 영화의 축을 이루고 있는 뱀파이어 영화도 부정과 혼돈 상태를 담아내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있다. 16. 뱀, 인간의 탐욕을 드러내주고 있는 존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유일하게 금지된 것이 선악과 나무 열매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뱀은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고 이브를 유혹한다. 이브는 과일을 먹은 다음 아담에게 같이 먹자며 건넨다. 아담과 이브는 하느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인해 낙원의 동산에서 추방당한다. 이때부터 뱀은 인간에게 일어날 모든 비극의 원인 제공자 타락한 사탄 등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 아마존이나 인간의 채취가 닿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대한 뱀. 아나콘다의 횡포를 다룬 아나콘다 시리즈는 인간의 탐욕이 결국 거대한 뱀의 공격을 불러일으킨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2009년 공개된 시리즈 4부 아나콘다 4. 피해 제전에서는 대보호가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불로초인 현란초의 효과를 위해 뱀을 이용하려다 살인 뱀으로 변해 과학자를 집어삼키고 인간 사회를 일순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든다.
주라기 공원처럼 인간의 탐욕은 예기치 않는 파충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17. 베이모스, 신성시한 하마 혹은 코끼리. 성경에서는 바다의 힘은 리바이어던, 땅의 힘은 베이모스가 상징한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BC 4세기 전후 생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마 혹은 코끼리 모두를 합쳐서 신성화시킨 변신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구약성서 외전 에녹서에서는 그날 두 마리의 괴물이 분리된다. 레비아단은 암컷으로 바다에 살게 될 것이고 수컷 베이모스는 거대한 사막을 넓은 가슴으로 덮을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성서 욥기 40장 15절에는 황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으며 억센 허리, 힘줄이 터져나온 굵은 다리, 청동관 같은 뼈대, 무쇠 같은 갈비뼈 등은 하느님이 보인 솜씨이다. 요르단 강물이 입에 들어가도 태어나다면서 거대한 탄생물에 대한 칭송을 아끼지 않고 있다. 1824년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회화 베이모스와 레비아단은 런던 빅토리아 국립미술관에 진열돼 있다. 더글라스 히콕스, 유진 루리 공동 감독의 자이언트 베이모스 1959는 심해에서 진행된 원작. 핵실험 후유증으로 바다 생태계가 파괴된다. 급기야 과도한 방사성 노출로 인해 거대한 공룡과도 같은 베이모스가 부활하게 되고 이 괴물은 런던을 공격해 주민들을 일순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어간다. 핵실험이 가져올 예기치 않은 전율스러운 상황을 문헌상으로 전해지고 있는 베이모스를 등장시켜 꼬집어준 판타지 공포극으로 주목받았다. 18. 사티로스, 허리 위는 인간, 아래는 염소인 반인반수. 얼굴, 몸, 팔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이마에는 작은 뿔을 달고 있다. 메브리코에 뾰족한 귀가 달려있으며 허리 아래는 염소인 반인반수의 신이다. 사티로스는 그리스인들이 부르는 호칭. 로마인들은 판, 파우누스, 실바누스라고 부른다. 판은 숲의 신. 빼곡한 산림이 우거진 유럽의 숲. 해가 떨어진 무렵에 거닐면 어둠과 적막함 때문에 원초적인 공포를 느끼게 된다. 뚜렷한 이유 없이 초래하는 두려움이 패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야의 숲을 지날 때 느끼게 되는 미신적인 공포감에서 유래된 단어로 알려졌다. 사티로스는 저녁 대부분을 술을 퍼마시고 길이가 다른 갈매를 묶어서 만든 악기 시링크스를 연주하면서 지낸다. 손에 털이 가득한 사티로스는 본능적으로 여색을 밝혀 병적으로 섹스를 밝히는 남성. 음란증은 그의 이름을 차용해 사티리아시스라고 부르고 있다. 보통 때는 얌전하지만 술만 마시면 호탕하고 대담해진다. 포도주 신 디오니소스를 수행해 인도 정복에 나서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사티로스가 술, 춤, 섹스 등에 탐닉하고 있는 것은 남성이 갖고 있는 야성적인 본능을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받고 있다. 판타지 영화 나니아 연대기,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이 배경. 독일 군 공습을 피해 디고리 교수의 시골 별장으로 피신한 페번시 가문의 4명의 남매가 마법의 옷장을 통해 신비로운 나라 나니아로 들어서면서 겪는 모험담을 담고 있다. 사남매가 켄타우로스를 비롯해 거인들이 어울려 사는 땅 나니아에서 만나는 동물 중 사티로스가 등장하고 있다. 19. 살라만드라, 화염 속에 산다는 작은 용. 도마뱀처럼 생긴 작은 용. 뜨거운 불 속에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암수 일심동체여서 순수 순결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 벽난로, 활화산 등 주변에 뜨거운 온기가 있는 곳이 최적의 서식지다. 대다수 물질이나 생물은 소멸되는 불 속에서 생존하기 때문에 불멸 혹은 뜨거운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는 정의로운 존재로 대접받고 있다. 서지학계에서 박물관의 보고로 인정받고 있는 로마 학자 플리니우스의 명저. 박물지에서는 살라만드라의 몸은 혹독하게 차가워 불이 닿으면 곧바로 꺼져버린다고 기술하고 있다. 12세기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출신의 프레스터존은 비잔틴 황제에게 보낸 편지. 글 중에 살라만드라가 불 속에서 누에고치를 만드는데 왕궁 귀부인들이 이것을 이용해 옷을 만들었다. 이 옷은 빨기 위해서는 불 속에 던지기만 하면 됐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 1494년부터 1547년대에는 고난의 불 속에서 견디는 용맹의 상징으로 여겨 왕궁 문장으로 채택됐다고 한다. 살라만드라의 피부에서 나오는 적 같은 액체와 입에서 풍겨나오는 숨결에는 치명적인 독소가 담겨져 있어 모든 생물체들이 곧바로 죽음을 당할 정도로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공격했을 때 수천 마리의 말과 병사들이 살라만드라의 독소로 오염된 물을 마시고 몰살당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돼지는 살라만드라의 독소를 유일하게 견디는 동물로 알려졌다. 살라만드라는 잡아먹어도 독소가 피부 밑비계에 저장돼 다른 것으로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 소련의 그리고리 로살 감독의 살라만드라 1928에서는 사회주의 관념을 갖고 있는 생체학자가 두꺼비를 이용해 살라만드라와 같은 생물체를 창조하기 위한 도전에 나선다는 풍경을 묘사해 주었다.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합작인 파블로 아구엘로 감독의 살라만드라 2008. 1980년대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수감 생활을 했던 중년 여성이 6살 된 아들과 함께 전기 등 문명이 차단된 산골 오두막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간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에서는 자신들을 괴롭히는 마을 사람들을 피해 독자적인 생활을 추구해 나가는 모자의 풍경이 독자적인 생존 방식을 택하고 있는 살라만드라의 습성을 떠올려주는 것으로 불이받았다. 20. 시무르그 공작, 사자, 개가 합쳐진 새. 페르시아 민담과 설화에서 전해지고 있는 거대한 새. 공작을 비롯해 사자, 개 등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조류이다. 문헌상으로는 BC 600년부터 조로아스터교 시대부터 페르시아 문학, 예술, 민담, 전설 등의 단골로 언급되고 있는 조류로 대접받는다. 100년 이상 장수하기 때문에 피닉스와 같이 하늘 불사조 등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간처럼 말을 할 수 있으며 질병에 걸린 사람이나 동물들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전을 내릴 수 있는 의학 상식을 갖고 있다. 약을 조제할 수도 있으며 수술도 집도할 수 있다. 페르시아 문학계의 최고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저술물이 임금의 책. 역대 페르시아 왕권을 통치했던 50여 명의 임금의 통치수를 기술해 놓은 이 책자에서 시무르그가 페르시아 왕조 번성을 위해 혁혁한 공헌을 한 존재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페르시아의 민족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잘의 양아버지 자격으로 그를 보살펴주는 동시에 잘의 아내 출산을 도와주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잘의 아들이 전쟁터에서 부상당했을 때 상처를 치료해주는 등 헌신적인 도움을 준 주인공으로 추앙받고 있다. 이란 감독 액바 사데기 감독이 페르시아어로 제작한 시무르그 1987는 시무르그가 길조로 대접받고 있는 전경을 묘사한 판타지물이다.